나는 형의 결혼식 당일 그의 신부가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그 칼은 형이 내게 선물한 결혼 선물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의 목을 노리는 무기가 되었다. 오빠, 이게 내가 원한 결혼식이지 라고 속삭이듯 말하며 나는 그날의 모든 배신을 되갚아주기로 맹세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형의 눈동자에 스치던 공포가 내가 20년 동안 쌓아온 형제애를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가짜 결혼식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파멸을 초래한 최악의 죄악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이제 내 손으로 끝나야 했다. 형은 내 인생을 훔쳤고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영원히. 나는 항상 형을 동경했다.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형, 김준호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평생을 바치다 쓰러지신 분, 어머니는 그 후유증으로 매일 약을 드시는 여인.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형의 성적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준호야, 내가 우리 가족의 비디야. 어머니의 말씀처럼 형은 장학금을 타고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다. 나는 그늘에서 형을 지켜보는 동생, 김민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며 형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다. 그날 형이 갑자기 결혼을 선언했을 때 나는 기뻤다. 민준아, 나 결혼할 거야. 내가 축하해주는 거 봐야 결혼하는 기분이 들지. 형의 미소는 평소처럼 따뜻했다. 신부는 이지은, 형의 로펌 동료였다. 그녀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자로 우리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를 감동시켰다. 준호 오빠처럼 멋진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녀의 수줍은 말투가 귀여웠다. 결혼식은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열리기로 했다. 비용은 형이 대부담하고 나는 작은 역할을 맡았다. 초대장 디자인, 예식장 예약 형은 내가 해주면 완벽할 거야 라고 웃었다.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다. 형과 나는 밤늦게까지 통화하며 웃었다. 민준아, 결혼하면 내가 삼촌이 돼. 우리 애들 데리고 놀아줘. 형의 말에 나는 형, 나도 곧 결혼할지도 몰라. 내 여친 소개할게 라고 장난쳤다. 내 여자친구, 박소연은 형과 지은 누나를 처음 만난 날부터 좋아했다. 민준 오빠 형님 진짜 멋져. 나도 그런 오빠가 있었으면. 소연의 말에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게 무너졌다. 결혼식 리허설 중 나는 호텔 백오피스에서 우연히 형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둘만 아는 87만 815분 형의 생일. 화면에 뜬 문서 제목, 가짜 결혼 계획서.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은 누나는 형의 파트너가 아니라 로펌의 큰 사건을 위한 뒤장 결혼 도구였다. 형은 부패한 재벌 고객을 속이기 위해 결혼을 위장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기로 한 거였다. 게다가 그 사건의 피해자는 나의 회사 상사, 소연의 아버지였다. 소연의 집안은 그 재벌의 횡포로 파산 직전이었다. 이 새끼 입에서 저주가 새어나왔다. 형은 나의 미래를, 소연의 가족을, 우리 모두를 팔아넘긴 거였다. 문서 끝에 적힌 메모, 민준이 의심하면 소연이 이용해. 그놈은 여자 앞에서 약해. 형은 나를 이용할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복도로 나왔다. 형이 다가오며 민준아,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그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 그냥 피곤해서. 형, 결혼식 성공적으로 치러보자. 그날 오후 소연에게 전화했다. 소연아, 오늘 결혼식 끝나고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오빠, 기대돼. 형님 결혼식 재미있겠다. 나는 알았다. 이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끝난 후 모든 걸 폭로할 거다. 아니, 그보다 더 우복수할 거다. 결혼식 당일
호텔 호른꽃으로 장식되어 화려했다. 손님들은 웃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형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지은 누나는 웨딩드레스에 빛났다. 나는 스위트룸에서 기다렸다. 계획은 간단했다. 리셉션 중 형의 연설대 폭로. 하지만 지은 누나가 먼저 찾아왔다. 민준 씨, 잠깐 이야기할래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우리는 테라스로 나갔다. 바람이 불어왔다. 준호 오빠가 당신한테 말 안 했나 봐요. 이 결혼 가짜예요.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재벌 사건 때문에. 오빠가 강요받아서. 나도 싫었어요. 민준 씨, 소연 씨랑 잘 지내세요. 이 일 끝나면 진짜로 헤어질게요. 그녀의 고백은 형의 배신을 더더욱 부각시켰다. 형은 지은 누나마저 속인 거였다. 아니, 이용한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누나. 하지만 형한테 말할게요. 리셉션이 시작되었다. 형의 연설. 오늘 이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형, 축하해. 그런데 이 결혼 가짜잖아. 홀이 조용해졌다.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나는 노트북을 연결한 프로젝터에 문서를 띄웠다. 가짜 결혼 계획서.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어머니가 기절하려 했고 소연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 형은 나를 노려보았다. 민준아, 내가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시작이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 누나가 무대로 올라와 형의 손을 잡았다. 모두 오해예요. 이 결혼은 진짜예요. 민준 씨가. 질투 때문에 그녀의 말에 홀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형이 나를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민준아, 내가 망쳤어. 이제 끝장이야. 그날 밤 소연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오빠, 아버지께서. 그 재벌 때문에 빚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소연아, 내가 해결할게. 형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형은 변호사로서 나를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다. 나는 IT 전문가. 해킹, 추적 그게 내 무기다. 며칠 후 형의 로펌에 소송장이 날아들었다. 재벌 고객이 배신당했다고 고발한 거다. 형은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내가 한 짓이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는 형제잖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형제. 내가 내 인생을 팔아넘겼잖아. 소연의 가족을 망쳤어. 통화가 끊어졌다. 그날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민준아, 준호가 잘못한 거 맞아? 가족이 깨지면 어쩌려고. 어머니의 눈물에 나는 주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나는 형의 은행 계좌를 해킹해 증거를 모았다. 뇌물의 흔적, 가짜 결혼의 서류. 하지만 형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나를 가족 배신자로 몰아 언론에 흘렸다. 동생이 결혼식을 망쳐 가족을 파탄냈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내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소연은 오빠, 우리 헤어지자. 이 일 때문에 라고 말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강남의 지하 벙커 같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밤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뒤에 숨긴 야심. 민준아, 내가 약해. 내가 지켜줄게. 어렸을 적 약속은 거짓이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형의 완전한 파멸, 로펌 파산, 명예 실추, 가족의 버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변할 거다. 영원히.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나는 한강변의 싸구려 모텔에서 지냈다. 직장은 잃었고 소연은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민준 오빠, 미안해. 아버지께서 자살 시도하셨어. 이 모든 게 내 형 때문이야. 그 문자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아니,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만이 가슴을 채웠다. 형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로펌은 사건을 무마하려 애썼고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TV 인터뷰에서 가족의 배신이 가장 아프다. 동생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척하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조짐이 왔다. 민준아, 집에 와. 준호도 후회해. 간호사의 전화에 나는 갔다. 병실에서 형과 마주쳤다. 그는 야윈 얼굴로 서 있었다. 민준아, 이야기하자. 우리는 복도 벤치에 앉았다. 형의 손이 떨렸다. 미안해. 그 계획서 내가 본 거 맞지? 재벌이 강요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변명은 익숙했다. 어렸을 적 형이 장난감을 훔쳤을 때도 엄마가 사준 거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소연의 아버지는? 그 사람 가족은 어쩔 거야. 형은 고개를 숙였다. 돕겠어. 돈 줄게. 제발 가족을 위해 용서해. 용서. 그 단어는 내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형,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내 야심 때문에 소연의 아버지가 자살을. 형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나 때문이야. 그는 진심으로 놀란 듯 했다. 하지만 그건 연기였다. 나는 알았다. 형은 항상 약점을 이용했다. 민준아, 내가 약해.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놈, 그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날 밤, 나는 형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IT 스킬로 보안 카메라를 해킹했다. 그의 서재에서 가짜 결혼의 추가 증거를 찾았다. 지은 누나와의 이메일, 은하, 민준이 폭로했어. 재벌한테 말하고 돈 더 받아. 너도 위험하니까. 지은 누나는 형의 공범이었다. 그녀는 나를 속인 게 아니었다. 형과 함께 나를 속인 거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서재를 뒤집고 그의 하드를 훔쳤다. 다음 날 지은 누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창백했다. 민준 씨, 나도 피해자예요. 준호 오빠가. 강제로. 그녀의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드 속 파일이 증명했다. 그녀는 뇌물의 30%를 받기로 한 파트너였다. 누나, 왜 형과 함께 나를 배신한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배신. 당신은 그냥 도구였어요. 소연 씨도.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소연도. 소연이 알았어? 이 모든 걸. 지은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 준호 오빠한테 돈 받았어요. 가족 빚 갚으려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소연, 내 사랑했던 여자. 그녀도 형의 꼭두각시였다. 나는 카페를 나와 소연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지금 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미안.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눈이 내리는 밤, 소연은 울었다. 오빠, 난 형님한테 돈 빌렸어. 아버지 수술비로. 그 결혼식, 알았지만. 말 못했어. 그녀의 고백은 내 심장을 찔렀다. 왜? 나한테 말하지 왜? 소연은 오빠가 형님을 미워할까 봐. 사랑했으니까 라고 했다. 사랑.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아니,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소연아, 너도 배신자야. 그 후 나는 홀로 남았다. 가족, 사랑, 직장 모든 게 잃었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나는 형을 만났다. 준호야, 내 동생이 왜 저래? 어머니의 물음에 형은 민준이가 오해해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그의 손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 모습이 증오스러웠다. 나는 병원을 나와 다크웹에 접속했다. 복수 전문가들을 찾았다. 형제 배신, 완전 파멸. 비용은 얼마? 답변, 1,000만 원 하지만 후회할 거야. 나는 모든 걸 팔았다. 노트북, 시계, 마지막 남은 돈 우복수의 시작. 형의 로펌 서버를 해킹해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유출시켰다. 스캔들이 터졌다. 김준호 변호사, 부패 연루부 형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은 누나는 해외로 도망쳤다. 소연은 오빠, 제발 그만해. 나도 죽을 것 같아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늦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형과 나는 마주쳤다. 내가 엄마 죽인 거야. 형의 속삭임에 나는 웃었다. 아니, 내 야심이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다. 그의 미래, 그의 모든 걸. 내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생겼다. 상실의 그림자.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차가운, 무자비한 남자. 형제애는 죽었다. 이제 전쟁이다. 상실이 나를 삼켰다. 어머니의 장례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부산의 작은 마을로. 바다를 보며 형의 파멸을 꿈꿨다. 그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로펌은 문을 닫았지만 새 직장을 구했다. 피해자 이미지로 강연을 다녔다. 배신의 아픔, 어떻게 극복하나?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TV를 보며 이를 갈았다. 형, 내가 웃을 때가 끝났어. 다크웹에서 만난 파트너, 미태민은 전직 해커였다. 김민준 씨, 당신 형은 영리해. 법적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있어. 그의 말에 나는 그럼 먼저 증거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형의 새 직장, 중소로펌의 서버를 뚫고 가짜 증거를 심었다. 세금 탈루, 클라이언트 횡령. 형은 또 조사를 받았다. 이번엔 구속됐다. 감옥에서 형의 편지가 왔다. 민준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야. 엄마가 슬퍼할 거야. 편지를 읽으며 나는 불태웠다. 엄마, 내가 죽인 거다. 나는 태민에게 더 깊은 복수를 부탁했다. 형의 과거를 파헤쳐. 어렸을 적부터. 조사 결과는 충격이었다. 형은 어렸을 때부터 야심가였다. 학교에서 친구를 이용해 장학금을 가로채고 나를 대신해 벌을 받게 했다. 민준이가 한 집 일하고 어머니께 거짓말. 대학 시절 내 첫사랑을 빼앗았다. 그 애, 내 타입 아니야? 내가 소개해줄게 라고 하며. 모든 게 형의 조작이었다.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형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출소한 형이 나타났다. 마른 몸, 헝클어진 머리. 민준아. 너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형, 이제 알았어. 내 모든 거짓을. 형은 주저앉았다. 미안해. 나 약했어. 재벌의 돈에 눈이 멀어서 그의 눈물이 흘렀다. 진짜일까?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형,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형의 자백. 녹음된 대화. 나는 가짜 결혼으로 가족을 배신했다. 민준의 여자를 이용했다. 그 테이프는 내 무기였다.
나는 형에게 이걸 언론에 넘기면 내 인생 끝 위라고 말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제발,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소연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임신했다. 오빠의 아이야. 그녀의 배를 보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소연아, 왜 이제 말해? 그녀는 형님 때문에 숨겼어. 돈으로 입막음. 분노가 다시 솟았다. 형은 내 아이마저 빼앗으려 했나? 나는 소연을 안고 울었다. 우리 함께 복수하자. 소연과 나는 동맹이 됐다. 그녀의 증언으로 형의 범죄를 보강했다. 법정에서 형은 모두 오해야 라고 부인했지만 테이프가 공개됐다. 스캔들이 폭발했다. 형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5년 감옥에서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 없이 사는 내 인생 행복할까? 그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행복. 그건 익힌 단어였다. 소연은 아이를 낳았고 우리는 결혼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밤마다 악몽. 형의 미소, 어머니의 눈물. 증오는 나를 갉아먹었다. 태민이 말했다. 이제 끝내. 더하면 너도 파괴된다. 하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형의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나는 방문했다. 철창 너머 형은 늙어 보였다. 민준아, 왜 왔어? 더 괴롭히러. 나는 형, 내가 가르친 대로야? 배신에 대한 대가. 형은 웃었다. 내가 나보다 더 잔인해졌어.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형처럼 만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소연에게 말했다. 우리 이 아이 위해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증오는 영원하다. 형의 수감 후 나는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소연과 아이, 민서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나는 프리랜서 코더로 일했다.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밤에 컴퓨터를 켜면 형의 흔적이 떠올랐다. 그의 로펌 동료들, 재벌의 잔당. 그물이 아직 살아 있었다. 태민이 연락했다. 김민준 씨, 형님의 옥중 편지 봤어? 재벌이 변호를 맡겼대. 풀려날 수 있어. 공포가 밀려왔다. 형이 다시 일어나면? 나는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먼저 지은 누나를 추적했다. 그녀는 제주도에 숨어 있었다. 카페를 운영하며 새 삶을. 나는 익명으로 찾아갔다. 누나, 아직도 형의 돈 쓰고 사나? 그녀는 놀라서 창백해졌다. 민준 씨 어떻게?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해외 계좌에 돈, 이 돈 돌려? 아니면 폭로할게. 지은은 울었다. 나 후회해. 준호 오빠가 날 버렸어. 돈만 챙겼어. 그녀의 고백은 새 증거였다. 나는 그녀를 설득해 형의 옥중 변호를 포기하게 했다. 다음 타겟, 재벌. 최 회장. 그의 회사 서버를 해킹했다. 부패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그는 교활했다. 나를 역추적하려 했다. 김민준, 내 놈이냐? 위협 전화. 나는 소연과 민서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했다. 인천의 변두리. 오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형님 끝났잖아. 소연의 말에 나는 아직 안 끝났어. 그 새끼들이 우리를 노려? 형의 출소가 가까워졌다. 4년만 나는 그의 출소 장면을 상상했다. 빈손으로 나오는 형. 하지만 그는 준비했다. 옥중에서 책을 쓰고 후원자를 모았다. 배신의 교훈이라는 제목. 출간 전부터 화제. 나는 그 책 원고를 훔쳤다. 내용은 나에 대한 험담. 동생의 질투가 가족을 파괴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원고를 왜곡해 유출했다. 김준호의 진짜 얼굴,
형제 배신의 주동자. 출소 당일 형은 기자들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스캔들이 터졌다. 그의 책은 취소됐고 후원자들이 등을 돌렸다. 형은 나에게 왔다. 우리 집 앞 민준아, 내가. 또 그의 눈에 사리가 스쳤다. 나는 문을 열었다. 형, 들어와. 이야기하자. 소연이 민서를 안고 방으로 피했다. 형은 소파에 앉아 물었다. 왜 안 끝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웃었다. 형, 내가 가르쳤잖아. 그물이 쳐지면 영원히. 형은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우리 화해하자. 민서 삼촌이 돼줄게. 그 말에 나는 주먹을 쥐었다. 민서. 내 손녀. 내가 배신한 피를 나눈 아이를? 형은 무릎 꿇었다. 제발. 나 살려줘.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녹음기를 껐다. 좋아, 형, 하지만 조건. 재벌과 손절하고 내 모든 재산 나한테. 형은 동의했다. 서류에 사인. 그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소연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오빠. 형이 칼을 들고 있었다. 부엌에서 훔친. 민준아, 내가 날 이겼어. 하지만 나 없이 사는 내 삶, 지옥이야. 그는 소연 쪽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형을 막았다. 몸싸움.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소연이 112를 불렀다. 경찰이 왔고 형은 다시 체포됐다. 자수. 형제살인 미수. 병원에서 나는 거울을 봤다. 상처투성이. 소연이 말했다. 오빠, 이제 정말 끝내. 우리 가족 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그물은 풀리지 않았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묶었다. 형의 재판. 나는 증인으로 나갔다. 그는 나를 죽이려 했어요. 배신의 끝은 파괴입니다. 형은 민준아. 사랑했어. 라고 중얼거렸다. 판결, 무기징역. 그의 눈빛이 꺼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민서의 웃음소리. 하지만 내 웃음은 가짜였다. 복수의 그물 속에서 나는 갇혔다. 형의 무기징역 후 삶은 고요해졌다. 소연과 민서는 행복했다.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 대기업 IT 부서. 안정적 수입, 가족 시간. 하지만 폭풍은 내 안에 있었다. 밤에 깨어나 형의 얼굴을 봤다. 민준아, 내가 날 만들었어. 악몽. 태민이 사라졌다. 더 이상 못해. 당신 너무 깊이 빠졌어. 그의 메시지. 나는 홀로 남았다. 재벌 최 회장이 움직였다. 그의 부하들이 나를 쫓았다. 김민준, 내 형 때문에 우리 손해봤어. 가파, 위협.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 소연은 오빠, 도망가자. 해외로. 하지만 나는 반대. 끝낼 거야. 라고 했다. 계획은 위험했다. 최 회장의 비밀을 파헤치기. 그의 딸, 최은비. 그녀는 형의 옛 연인이었다. 준호 오빠, 왜 나 버렸어? 그녀의 일기, 해킹으로 얻음. 나는 은비를 만났다. 클럽에서. 은비 씨, 아버지와 형의 비밀 알아. 그녀는 술에 취해 웃었다. 당신. 민준. 재미있네. 아빠가 당신 형 감옥 보냈어. 은비는 공범이었다. 가짜 결혼의 배후. 그녀의 증언으로 최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아버지, 돈만 아는 사람. 나 이용하고 그녀의 눈물. 나는 도와줘. 그럼 자유야. 라고 설득했다. 은비는 동의했다. 녹취록, 서류. 우리는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스캔들이 터졌다. 최 회장, 부패의 제왕, 그의 제국이 무너졌다. 주가 폭락, 체포. 은비는 고마워, 민준 씨 나 새 3살게 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미련이 스쳤다. 형에 대한. 형은 감옥에서 자살 시도했다. 민준이 탓라는 유서. 소연이 말했다. 오빠, 내가 한 짓이야. 형님, 미쳐, 나는 병원으로 갔다. 철창 너머, 형은 약해 보였다. 왜 안 죽여? 그냥 끝내줘, 그의 속삭임. 나는 형, 내가 시작한 거야? 가짜 결혼으로. 그 순간, 형이 웃었다. 민준아, 너도 알아? 소연의 아이, 내 거야의 충격. 뭐, 형은 출소 전, 그녀와. 내가 모르는 밤, 거지들까? 나는 소연에게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오빠, 미안. 형님 강제로. 임신 초기 세상이 무너졌다. 민서, 형의 피. DNA 검사를 했다. 결과, 내 아이, 안도.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소연은 용서해, 오빠라고 했지만 신뢰는 깨졌다. 나는 홀로 강을 걸었다. 폭풍 속에서 모든 게 충돌했다. 사랑, 증오, 가족. 최 회장의 재판. 은비의 증언으로 그는 종신형. 형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자살 시도. 이번엔 성공할 뻔, 나는 형, 살아. 내 고통, 내 거니까 애라고 편지 썼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 민서를 안았다. 아빠 사랑해, 바이의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폭풍은 지나지 않았다. 내 마음속 충돌.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변했다. 소연과는 이혼했다. 오빠, 우리. 안 맞아. 내 증오가 무서워 그녀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민서는 소연이 키웠다. 나는 주말에만 봤다. 아빠, 왜 안 살아? 아이의 물음에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대답했다. 형은 살아남았다. 감옥에서 편지가 왔다. 민준아, 나 후회해. 내가 이겼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잃었어. 그의 글씨가 떨렸다. 나는 답장을 썼다. 형, 용서 못해, 하지만. 엄마 생각하며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제주도로 이사,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 차렸다. 바다를 보며 코딩. 은비가 찾아왔다. 민준 씨, 나의 형님 잊었어. 당신과 그녀의 미소. 우리는 연인이 됐다. 과거를 잊자으라고 서로 약속했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형이 왔다. 민준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그의 웃음. 나는 깨어나 울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가족 이름, 사랑 이름, 나 자신 이름. 어느 날 소연의 전화. 오빠, 민서가. 아파. 병원 와 나는 달려갔다. 암 초기. 아빠 탓, 아이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아니, 아빠가 지킬게 치료비를 모았다. 모든 걸 팔아. 은비가 도왔다. 함께 싸워. 형이 알았다. 감옥에서 돈을 보냈다. 민서 위해 그의 편지. 나는 처음으로 감사했다. 형, 고마워.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민서는 회복됐다. 병원에서 나는 형에게 편지 썼다. 형, 우리 형제였어. 가짜 결혼 때문에 영원히 달라졌지만 민서 위해 평화롭게 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대가는 치렀다. 제주 바다 앞 은비와 민서와 앉아. 아빠, 행복해. 아이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영원의 상처.
복수는 승리지만 평화는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썼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경고로. 배신의 대가는 자신을 잃는 거다.